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각지 톡톡의 배상희 기자입니다. 네,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용상 기자입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칼럼에서 쓰셨듯이 이종섭의 출국이 피의자 해외 도피 작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관련해서 사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10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전격 출국해서 그렇죠.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주 대사로 3월 4일 날 임명이 돼서 공수처에 3월 7일 날 딱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쓱 주더니 3월 8일 날 출금 해제됐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어요 그날.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전 장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국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정황과 그 타이밍 때문에 정치적 해외 도피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해외 도피 작업인 거로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예. 대사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을 저쪽 대사로 보내면서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임명 저걸 해주려면 아그레망. 아그레망. 호주에 이제 아그레망을 요청해야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와야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사 임명장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임명장인가 뭔가 또 원본이 아니고 사본만 가지고 갔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죠. 참 웃지 못할 천국이죠. 사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예.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등의 핵심 혐의자로 공수처에 고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됐죠. 그게 지난 4월이고. 그런데 이제 이달 4일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잖아요. 아니 대사로 임명하거나 할 때에 저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을 하죠.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무부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서 그렇죠. 하죠. 옛날에는 뭐 청와대 민정실에서 했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지만 또 출국 금지도 결국 법무부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몰랐다.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출국 금지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몰랐다는 게 하는데 말이 좀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정말 몰랐으면 이건 무능인 거고요. 알고도 그랬으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아나무인이고 법을 무시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호주 ABC 방송이라고 하죠. ABC 방송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예, 호주에서도 지난 11일 이종섭 한국 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지난해 한 군인의 사망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 이렇게 전했죠. 예, 참 망신도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예, 아주 어마어마한 망신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날 또 교민들도 집회를 통해서 이종섭 씨 호주는 1869년 이후로 죄수 수송은 안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지금도 계속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죠. 호주 교민들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말 부끄럽다. 너무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 피의자인데 이런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서 보냈다. 그거에 대해서 교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왜 뜬금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뜬금이 없죠. 네, 뜬금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추정하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최종 결재한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글쎄 뭐 또 어렵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거 더 이상 자꾸 아니 그런 얘기는 하면 조금 좀 곤란해지죠. 장관이 결재를 번복했다 그러면 아니 뭐 마음이 변해서 그럴 수 예. 있는 거죠. 예,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서 아니 이제 근데 자기도 처음에 자기도 이제 그런 변명을 했어요. 그 뭔가 좀 결제할 때도 좀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번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니,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뭐 어떤 뭐 압력이 들어왔거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꼭 우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국의 장관이 일개 장관입니까? 일국의 장관입니까? 일국의 장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전에 뭐 일국의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 뭐 굳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던 사람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일국의 일국의, 장관이라고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말이 정치인들은 그렇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런 거죠. 입장이 바뀌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어.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범인 수사, 이 형사 사법 자격 그걸 곤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지금 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거 참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나 법조계는 사실상 형사상 피해자를 정부의 피의자를 정부의 조직적 해도피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법 151조에 예. 범인 수사 등 형사 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 수사 대상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에 범인 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를 무시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건 뭐 누가 뭐 범인을 뭐 저 피의자를 피의자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피의자인 거예요. 피의자죠. 네. 범인이 아니고. 그 참 피의자를 도피시킨 그렇게 또 이게 봐야 되느냐? 도피를 시킨 거냐? 도피를 또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는 그 조직적인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글쎄요. 말도 안 되고요. 이게 뭐 그 전에 JP가 저쪽 미국 갈 때 자의반 타의반 했었는데 이건 뭐 그런 케이스는 또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 자의반 타의반이라기보다는 이종섭 그 전 장관이 국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공수처에 불려다니거나 뭐 카메라 앞에 서거나 하면 결국 누가 그 피해를 보겠습니까? 뭐 이제 피해 볼 사람이 또 많죠. 아니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그 여론이나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표를 의식한 거 같아.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더 지금 이제 잘못된 거죠. 아예 잘못했으면 너희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거나 뭔가 국민 앞에 그랬으면 더 이게 참 그러면 오히려 텐데. 그걸로 그 덮어지는 건데 이걸 지금 더 확대시킨 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떤 이슈로 덮으려고 했던 건가? 대통령실에서 지난주 말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철회를 할 계획은 없다. 그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해서 실행한 건데 그 위험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실행했다고 아니야.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이렇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나요? 예, 그건 뭐 아니 뭐 계획 하에 이게 아니 아니고.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근데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추정은 추정은 머릿속으로나 해요. 가슴속으로나 하고. 머릿속으로나?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을 하면서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각을 세우는 그 아니, 그러니까, 모습이 연출되고 아니 있어요. 한덕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은 빨리 국내에 와서 귀국시켜라 말이야. 귀국시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는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지금 상반된 대립각이 그래서, 세워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차 또 뭐 아니냐, 뭐 갈등, 2차 갈등의 시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이게 뭐 하여튼 그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사건이나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결국은 지금 그 여당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총선 내내 뭐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비판을 높이고 아마 그 야당에서는 계속 시키겠어요? 이제 이걸 이슈화해서 갈 거예요. 당연히 그건 이슈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계속 터져 나오니까 사실은 언론도 지금 침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이종섭 그 출국과 관련한 거로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이번에 또 다른 문제도 또 터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제가 참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좋아하는데 그 대사라는 자리가 차관급 그러니까 이제 4개국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데는 차관급이고 그 이외의 나라들은 거의 차관 보급이거든요. 그럼 이런 중요한 대사를 임명하면서 정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이번에 또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장관 출신을 그렇죠. 격에도 안 맞죠. 대사로 임명해서 보낸다. 그게 좀 격이 안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호주에 우리가 이 방산 저걸 판매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군사적으로 아주 그냥 밀접한 그런 게 뭐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가 되고요.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장관 했던 사람이 그거는 갑니다.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또 유엔 탁사도 하고 유엔 대사라든지 이런 데는 장관을 그것도 다른 장관이 가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이 그렇죠.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 뜬금없이 그 호주 대사로 간다. 그것도 격에 안 맞는 차관 복급으로 간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억지로 우리가 뭐 야당이나 총선 전략으로 뭐 억지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이슈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뭐 총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것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총선 끝나고도 결국은 다시 소환돼서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전말이 다시 소환돼서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시스템을 다시 또 이제 검증도 해야 되겠죠. 판단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건 판단이 되게 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결국은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또 뭐 총선이나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공약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 총선 이슈라고 하고 뭐 지역 이슈라고도 하잖아요. 경제 개발 뭐 이런 뭐 지역 개발 이런 이슈들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까지 폄훼하거나 그 역사를 거스르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리라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예, 뭐 믿는 대로 되겠죠. 예, 오늘 예. 뭐 여기까지 하죠. 하여튼 예,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